大家好，我是城南外高 2年级的学生金松植.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김솔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낙타샹즈라는 중국 문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낙타샹즈는 우리말로는 낙타상자, 중국어로는 루어투어 시앙즈라고 읽습니다. 약간 침울해 보이는 표지의 낙타샹즈의 저자는 라오서입니다. 장르는 소설이며 1937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덧붙이자면 낙타샹즈는 1945년 미국에서 릭셔버이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제1위가 되면서 라오서를 인기 작가가 되게 한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오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책의 저자는 한자대로 읽으면 노사, 중국어로 읽으면 라오슈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과 많이 닮은 라오서는 1899년에 태어나 1966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낙타샹즈 외에도 사세동당, 초생딸, 찻집, 생일, 짱씨의 철학 등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낙타샹즈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6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샹즈,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인력거를 끌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샹즈는 도시 생활에 가진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근검절약해 살며 자수성가를 꿈꾸었지만 수탈과 고난을 수차례 겪으며 아쉽게도 타락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후뉴, 샹즈의 아내이자 인력거 회사 사장 류수에의 딸입니다. 심술궂고 사나운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사랑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류스에, 후뉴의 아버지이자 인력거 회사 사장입니다. 네 번째는 차오 선생, 능력이 출중하진 않지만 자신의 신념을 믿고 실천하는 지식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샤오푸츠, 샹즈의 이웃집 딸이자 불행한 가정사를 지닌 소녀입니다. 샹즈와의 순수한 사랑을 꿈꾸었지만 가난과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창가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 자살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씨 아줌마, 차오 선생의 집안일을 맡았던 식모로 소박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으며 샹즈를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 출신 샹즈는 돈을 벌기 위해 홀로 상경합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인력거 한 채를 마련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산 인력거는 당시 군벌 세력에게 빼앗기고 군대에 강제로 끌려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샹즈는 낙타 3마리를 끌고 군대에서 간신히 탈출하지만 아무런 미천이 없었던 그는 낙타를 팔게 됩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만큼의 돈을 받았지만 샹즈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장 고생을 견뎌내며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으나 그조차도 손형사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후 샹즈는 인력거 회사 주인 딸인 후뉴의 거짓말에 속아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어 그녀의 도움으로 인력거를 장만하고 가정도 이룹니다. 그러나 결국 후뉴에게 전 재산을 빼앗겨버리는데 설상가상으로 후뉴는 사망하고 샹즈는 홀로 남게 됩니다. 후뉴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샹즈였지만 이웃집 딸인 샤오푸츠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샹즈에게 샤오푸츠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샤오푸츠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창가에 팔려간 샤오푸츠는 견디다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 하층민들에게 참혹했던 현실은 샤오푸츠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연이은 불행은 성실하고 순박했던 샹츠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습니다. 술, 담배, 도박의 유혹에 빠져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고 사창가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송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결국 샹츠는 돈을 벌기 위해 인력거꾼들 속에서 혁명 조직을 끌어들이는 정치활동에 참여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경조사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근데 왜 굳이 낙타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낙타는 바로 주인공 샹즈의 고된 삶을 비유한 일종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진 채 사막을 거니는 고된 여정처럼 작가는 주인공인 샹즈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가 지녔던 비윤리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고 통치 계층에 억압받았던 힘없는 자들에 대해 무한한 동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평범한 소재와 스토리에서 이야기를 훌륭하게 엮어 효과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점에서 낙타상자의 문학적 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주제가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낙타샹즈. 우리 모두 낙타샹즈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낙타샹즈에 대해 발표한 김솔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